우리 현대사에서 좌익과 우익은 어떻게 나뉠까? 일반적으로 좌익이라고 하면 급진적이고 혁명적이고 경제적으로 평등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인식이 되고, 우익이라고 하면 보수적이고 민족적이면서 경제적으로 경쟁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인식이 된다. 하지만 이러한 구분은 고정된 개념이 아니다. 시대마다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해방정국인 1945년부터 1948년을 꼬집어 보자면 역사학자들은 꽤나 독특한 방법으로 좌익과 우익을 구분하고 있다. 어떻게 말인가? 일단 경제적인 부분은 대부분 무시한다. 왜냐하면 당시 정치인들은 모두 사회주의적인 마인드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장 반우익적인 인사로 알려진 이승만조차도 이렇게 말했을 정도다. 공산주의도 배울 점이 있습니다. 특히 경제대책을 세울 때 공산주의는 수용할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인 관점은 배제하고 단순히 계급적인 입장 차이로만 따지는 게 맞다. 계급적인 입장이라니? 쉽게 말해 부르주아 계급을 주류에 포함시킬 건지 아닌지에 따른 판단. 먼저 공산주의자는 이렇게 말한다. 지주와 자본가들을 모두 배제하고 노동자와 농민들이 주도적으로 정부를 만들자. 사회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지주와 자본가들 중에 친일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력들이 뭉쳐 정부를 만듭시다. 그렇다면 우익들은? 일단 모두 뭉쳐서 정부를 만듭시다. 물론 경제적으로도 미세한 차이점은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이렇다. 지주와 자본가들의 재산을 싹 몰수해서 공짜로 노동자, 농민에게 나눠줍시다. 사회주의는 이렇다. 지주 자본가들의 재산을 싼 값에 몰수해서 공짜로 노동자, 농민에게 나눠줍시다. 우익의 생각은 이렇다. 지주와 자본가의 재산들을 싼 값에 몰수해서 싼 값에 노동자, 농민에게 나눠줍시다. 이렇듯 미묘한 차이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모두가 사회주의적인 정책이다. 일제강점기 지주와 자본가들의 수탈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자연스레 사회주의 사상에 빠질 수밖에 없었지. 사상이 분명하지 않았던 데는 다른 이유도 있다. 당시 우익계의 정치가들은 대부분 뚜렷한 이념 노선이 없었던 것이다. 우익 인사들이 공산당을 싫어하는 이유만 봐도 이렇다. 유교적 마인드와 위정척사 사상이 강했던 김구는 이런 이유로 공산주의를 싫어했다. 사물의 질서는 위아래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거스른다는 것은 자연에 반하는 것임. 고로 좌파들이 떠드는 평등주의는 조화를 해치는 일시적인 풍파일 뿐. 가장 미국식 자본주의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이승만조차도 자신이 기독교 신자였던 점 외에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 못했다. 공산주의는 파괴주의자라서 싫다. 지주와 자본가, 친일파들이 뭉치다. 때는 1945년 9월 초. 해방 후 우리나라는 좌익 계열이 주도하여 자체적으로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고 인민공화국이라는 임시국호까지 선포했다. 해외에서는 이승만, 김구 모두 미국이 선뜻 입국을 허락해주지 않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고, 과거 친일 전력이 다분했던 지주와 자본가들은 바짝 움츠려 추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럴 때 미군정이 들어오게 된다. 하지만 미군정은 건국을 주도했던 좌익 계열의 조직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자 안도의 한숨을 내뱉은 건 지주와 자본가들로 이루어진 우익 집단들 뿐이었다. 미국이 공산주의자들에게 대항하기 위해 지주와 자본가들을 비호할 거라는 풍문은 사실이었다. 그렇게 힘을 얻게 된 우익들은 미군정 일주일 후 대대적인 창당 작업을 가지게 된다.
전국적으로 200명의 우익 인사들이 모여들었는데 특이한 건 호남 지역 지주들이 많았다는 사실이다. 일제강점기 전라도 지역은 농업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지주나 부호들이 많았어. 이들은 건준이 만든 인공을 전면적으로 부정했다. 근본도 없는 인공 따위 사입이다. 우리는 임시정부만 인정한다. 그렇게 만들어진 정당의 이름은 한국민주당이었고 당수로 동아일보 사장 송진우를 추대했다. 그리고 이러한 한민당의 뿌리가 바로 오늘날 정통 야당인 민주당의 뿌리가 되는 것이다. 친일파 계열하면 왠지 한국당 계열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네? 우리나라는 반세기 넘게 반공 이데올로기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애초에 좌익 정당이란 살아남기 힘들었어. 그리고 사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들 반공, 친미, 우익이었지. 어찌 보면 역사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안타까운 역사였다. 어쨌든 그렇게 시작된 한민당은 시작부터 친일파 정당이니 부르주아 정당이니 하는 비난에 시달려야만 했다. 실제로 4분의 3가량이 친일 경력의 인사들이었다. 그러다 보니 전국적으로 인민위원회라는 조직으로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있던 좌익 세력과 비교해 너무도 세력이 미약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한민당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다. 바로 미국. 우리가 원하는 사람은 미국에 협조할 보수적이고 이왕이면 미국 유학 경험이 있는 사람. 좌익의 경우 대부분 소련이나 중국에서 활동했었다. 딱 조병옥 같은 인물. 때문에 한민당은 발빠르게 미군정과 유착할 수 있었고 결국 군정 내 요직 11개 중 9개를 한민당 인사가 차지하게 된다.